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구독자 여러분.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치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남성들에게 있어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혹시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분명히 절정의 순간인 오르가슴은 강렬하게 느꼈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배출물이 전혀 없거나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겪는 분들은 내 몸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이제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것은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또는 이런 증상이 꽤 오래 지속되었지만 아내에게조차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밤마다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중년의 남성 환자분들 중 꽤 많은 분이 바로 이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학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확인하고 실천하셔야 할 5가지 핵심 수칙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신경 쓰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관계 직후의 소변 상태입니다. 배출되는 것이 없어 의아하셨다면 관계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실 때 병이 속 물 색깔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처럼 밝고 투명한 노란빛이 아니라 마치 우유를 타놓은 것처럼 뿌옇거나 희뿌연 색을 띠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소변이 탁하게 보인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진 전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대신 방광 쪽으로 거꾸로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 용어로 역행성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 자체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몸의 신호인 만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드시고 있는 약봉지를 꺼내서 약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탐스로신 같은 성분의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고혈압 약 혹은 기분 조절을 위한 항고울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메모해 두십시오. 우리가 치료를 위해 먹는 이 약들이 때로는 사정 기능에 영향을 주어 배출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약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의사와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전립선 약을 끊으면 더 큰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만 해두셨다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선생님의 연세가 60대 이상이라면 남성 호르몬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은 남성의 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이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너무 떨어지게 되면 만들어지는 전객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내 호르몬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케겔 운동이라 불리는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케겔 운동은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사정에 관여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근육 위치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소변 줄기를 딱 끊어보려고 힘을 줘보십시오. 그때 항문과 성기 사이에서 묵직하게 조여지는 그 근육이 바로 우리가 단련해야 할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5초 동안 지그시 수축했다가 다시 5초 동안 힘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해 주십시오. 이것을 한 번에 10번씩 반복하시고 하루에 틈날 때마다 3번 정도 꾸준히 하신다면 4주에서 6주 뒤에는 분명 달라진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행동 수칙은 침묵을 깨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저 같은 의사여도 좋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여도 좋습니다. 혼자서만 고민을 짊어지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신체 기능을 더 위축시킵니다. 수치심은 병을 키울 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 이제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았으니
도대체 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공포심을 없애고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오르가슴이라는 쾌감과 전객이 나오는 사정 현상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가지가 늘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오르가슴은 뇌와 신경이 느끼는 짜릿한 절정의 감각이고 사정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액체를 밖으로 밀어내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 함께 나타나지만 몸의 컨디션이나 특정 원인에 따라 두 현상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뇌에서는 절정을 느꼈지만 아래쪽 수도꼭지는 잠겨 있거나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액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성적인 쾌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니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빼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원인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역행성 사정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집안의 배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방광과 요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방광경부라고 하는 일종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남성이 절정에 도달해 사정하려고 할 때 이 문은 꽉 닫혀서 전객이 방광 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요도를 통해 밖으로 힘차게 나가도록 길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방광경부라는 문이 헐거워지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고 열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어야 할 액체는 좁고 저항이 심한 바깥쪽 길보다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넓은 방광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압력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하니 느낌은 분명히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는 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이 문이 고장나고 열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배뇨 불편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술은 막힌 요도를 뚫어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치료법이지만 수술 과정에서 방광 입구의 근육이나 신경이 일부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먹는 약물도 이 문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 일부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알파 차단제 계열의 약물들은 요도의 긴장을 풀어주어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대신 방광 입구의 문도 함께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혈당 조절이 오랫동안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미세한 신경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방광 입구를 닫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자율신경계도 함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고장 나니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이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50대 후반의 김철수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전립선 레이저 수술을 받고 나서 소변은 시원하게 보게 되었지만 관계 시 배출물이 전혀 없다며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습니다. 원장님, 제 남성 기능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까? 오르가슴이 텅 빈 느낌입니다. 라고 하시며 울먹이셨죠. 저는 김철수님께 이것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역행성 사정 현상이며 전객이 방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소변 볼 때 함께 나오니 건강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이 발기력이나 선교, 오르가슴을 느끼는 감각 자체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제야 환자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길이 잠시 바뀐 것이군요. 라고 이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객이 배출되는 통로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히는 폐쇄성 문제입니다. 우리 몸속 방광 뒤쪽에는 정낭이라고 불리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전객이 고환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체 전객량의 60%에서 70% 이상을 바로 이 정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낭에서 요도로 이어지는 좁은 관이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완전히 닫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오르가슴을 느껴 근육이 수축해도 정작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액체가 통과를 못하니 배출량이 급격히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는 틀었는데 호스 중간이 꽉 막혀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가느다란 통로를 막아버리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과거에 알았던 요도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분들은 비뇨기과 방문을 부끄러워해서 증상이 있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방치하면 우리 몸 안쪽 조직에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 조직이 굳어지면서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또한 드물게는 정낭이나 사정관 속에 작은 돌인 결석이 생기거나 물혹 같은 낭종이 자라나서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혹은 골반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었거나 과거에 골반 쪽 수술을 받은 이력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보다는 물리적인 막힘을 해결해 주어야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인이 손을 이끌고 찾아왔던 34세 김진호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정량이 거의 없어 고민하셨던 분인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사정관 입구 쪽에 꽤 큰 물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로 물혹을 제거해 기를 터주었고 몇 달 뒤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남성의 활력소인 호르몬 문제,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저하입니다.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는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이 호르몬은 정자를 만들고 전립선과 정낭이 제 기능을 하도록 명령하며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사정할 때 근육을 힘차게 수축시키는 역할까지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이 호르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시스템 전반에 오류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전객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농도가 묽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선교기 예전 같지 않고 발기력이 약해지며 오르가슴의 강도 또한 밋밋해지거나 아예 메마른 느낌을 받는 건조사정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호르몬 부족은 성 기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근육량이 줄어 팔다리가 가늘어지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는 기분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배만 불룩 나오고 무기력해지면서 사정량도 줄었다면 10중 8구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다 활력을 잃고 시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성성이능 저하증이라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정밀 호르몬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적절히 보충해준다면 충분히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은 대부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양성적인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때로는 이 건조 사정이나 사정량 감소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겁을 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등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전립선암입니다. 암 덩어리가 커지면서 사정관을 눌러 막게 되면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객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혈정액증, 사정할 때 찌릿한 통증이 동반되거나 소변 줄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는 배뇨, 장애가 급격히 악화된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광암이 방광 입구 쪽을 침범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환에 생긴 종양 또한 불임과 함께 배출액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신경 손상을 일으킨 경우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도 뇌와 성기 사이의 신호 체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체 없이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을 때, 관계시 통증이나 불쾌감이 느껴질 때, 소변이나 전객에서 붉은 피가 보일 때, 성기 주변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동반될 때, 그리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지속적인 미열이 있을 때는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당장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의학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증상을 겪는 남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감정적인 위축과 부부관계의 단절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선생님, 제가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속빈 강정 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토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잠자리를 일부러 피하고 각방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의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을 보고 제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전객이라는 액체의 부재가 곧 남성성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고 즐거움을 주고받는 능력,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가치는 액체 몇 방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상이 나의 인격적인 실패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 몸의 생리적인 시스템이 잠시 변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몸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한 문제를 아내나 파트너에게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많은 남성분이 아내가 실망할까봐 혹은 나를 무시할까봐 입을 다무십니다. 하지만 정직한 대화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깊고 남편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침실이 아닌 거실이나 식탁 혹은 산책길 같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요즘 내 몸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사정할 때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있어.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담담하고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의 솔직함에 고마워하며 비난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친밀함이 꼭 사정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손길과 포옹, 애무, 다정한 말 한마디,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 등 이 모든 과정이 사정이라는 결과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사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았을 때 부부 사이가 정서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적인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 병원 치료와 마음가짐의 변화 외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배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에 3번 매끼 식사 후나 출퇴근길 버스 안 혹은 텔레비전을 볼 때도 좋습니다. 남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몇 주 뒤 묵직하게 차오르는 힘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둘째, 식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주는 보약 같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지방이 적은 붉은 살코기, 견과류, 아보카도 등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아연은 남성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굴이나 꽃게 같은 해산물, 호박씨 등에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DD도 남성 호르몬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좋지만 점심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이 생성됩니다. 돈 안 드는 보약인 햇볕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몸을 움직여야 엔진이 돌아갑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기본이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생식기관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해서 몸을 혹사하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니 기분 좋을 만큼 땀이 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회사와 가정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더라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식히는 조용한 시간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지셔야 합니다. 다섯째, 술과 담배는 과감하게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퇴근 후 소주 한 잔이나 시원한 맥주로 스트레스를 푸시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고환 기능을 떨어뜨려 남성 호르몬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흡연 역시 혈관을 수축시켜 생식기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끔 진료실에서 아연이나 아르기닌, 마카 같은 건강보조 식품이 도움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한 후에 복용하십시오. 특히 시중에서 먹자마자 바로 효과를 본다라며 과대 광고하는 정체불명의 제품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실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부부 관계를 치러야 할 숙제나 시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라며 결과에 집착하고 긴장하면 나오던 것도 들어갑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즐기십시오. 압박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먹을 때 우리 몸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제 환자분 64세 박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호님은 약 6개월 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혈압과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2년 전부터 사정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장님, 남자가 끝난 것 같아 너무 비참합니다. 아내 얼굴 보기도 민망해서 각방 쓴 지 오래됐습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검사 결과 역시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았고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과 선생님과 협진하여 혈압약 종류를 사정 기능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절했고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분과 솔직하게 대화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피하지 말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이죠. 3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은 박성호님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정량이 젊은 시절처럼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전해준 더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내에게 용기 내서 말했더니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웃더군요. 박성호님의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서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지 그동안 혼자 끙끙 앓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 말을 듣고 박성호님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헛된 걱정과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부부의 인연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두 분은 지금 제2의 신혼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결론입니다. 건조 사정이나 사정량 감소는 분명 의학적인 원인이 있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남성으로서의 사망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배출되는 액체 몇 방울로 측정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진정한 남성다움과 정력은 내면의 단단한 마음, 삶의 도전에 맞서는 태도,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책임감, 그리고 필요할 때 약점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로 혼자 어둠 속에 계신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 수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구심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식습관과 운동으로 내 몸을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관점을 바꾸어 결과보다는 과정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현명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성 건강을 돌보는 것은 곧 당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당신의 행복은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의학적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거나 혹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